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마케팅 전문가 과정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위 1%,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의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어떻게 해라 간단하게 했던 거는 지난번에 제가 녹화했던 그 강의에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한 단계를 딱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정말 상위 1%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피드백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셔도 좋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 굉장히 그 핫한 시간에 오신 만큼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치로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블로그 대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이디로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픈해도 되는 것만 여기 스마일 라이프 원, 무슨 보험회사 같죠? 스마일 라이프 원 하나만 지금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나 뭐 다른 창업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세팅을 잡아드리고 카테고리를 잡아드리는 거는 일단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세팅이 중요하고 그 다음인데 오늘은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하셔도 좋고 또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블로그 마케팅 오늘 강의를 할 거고요. SEO라고 최적화시키는 방법하고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의 비법들을 한 6가지 정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2시간 동안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프린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최대치로 많이 알려드릴 거고 1, 2, 3교시는 다 통합이에요. 결국은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저품질에 걸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품질에 걸리지 않는 운영 지수까지 해서 1, 2, 3교시는 어떻게 보면 한 통으로 나간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까지 하기는 했는데 뭔가 부족해요. 아, 이게 맞는 거야? 아니, 어떻게 대행사들은 저렇게 이렇게 확 상위 노출을 올리지? 왜 나는 안 되지? 그 1%의 차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타이틀을 세팅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키면 내 블로그로 유입량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많이 하지 못해도 고퀄리티의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가 끝나면 이걸 기본적인 토대로 해서 2단계 업그레이드, 3단계 업그레이드예요. 이것까지 다 들으시면 여러분은 준 마케터가 돼요. 어디 가서 나 마케팅 좀 한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요 정도까지 입문을 하시면요. 최소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다. 여기가 이제 부동산 사이트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다 하면 나 어디 가서 요 정도 미디어까지는 했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세요. 상위 한 30% 안에 드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요. 그리고 부동산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예제를 다 부동산으로 들여서 그렇지 이거를 카페로 넣으면 카페 창업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들어오세요. 다른 걸로 넣으면 다른 창업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언론 마케팅을 부동산만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제일 안 해요. 못 해요. 언론에서 이거를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뭐를 하나 쳤는데 여러분이 뉴스에 떠. 그럼 그거 하나로 블로그 끝입니다. 그거 하나로 블로그에 퍼나르고 페이스북에 퍼나르고 유튜브에 퍼나르면 끝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 안 하기 때문에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게 다지세요. 그러면 그 다음 거가 매우 쉽고요. 준 마케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블로그나 언론이나 이런 동영상까지 삼합으로 한꺼번에 강의를 커리큘럼을 짜서 만드는 데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이거를 다 따로따로 떼어내서 강의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분야가 완전히 틀린데. 근데 저는 언론인이고 연출을 했었고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강의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되셨죠? 네. 여러분 900 CDI
130 오늘 잘 맞추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PDF 무슨 소책자가 하나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틀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은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잘 모르겠죠? 네. 그래요. 이게 고객의 행동 패턴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케팅의 약자인데 고객 행동 패턴을 의미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CDI 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객의 행동 패턴을 의미하는데요. 900이 뭐고 130이 뭐냐면요. 900은 제가 만약에 자동차 한 대를 산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를 만약에 내가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대리점, 나 오늘 자동차 사야 돼. 이 대리점 가야 돼.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을 하겠죠. 일단 어떤 자동차를 살까? 브랜드를 뭘 살까? 나는 어떤 SUV를 살까? 뭐 일반형을 살까? 뭐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에 접근하는 숫자가 900번이라는 뜻이에요. 자동차 한 대를 기준 삼는 거예요. 자동차 한 대를 사는데 900번의 디지털 매체에 접속을 합니다. 3-4달 동안 고민을 해요. 대부분 자동차 살 때 한 달 안에 딱 끝나지 않아요. 가족들하고도 상의하고 뭐하고 3-4개월이 걸리는데 900번의 디지털 매체에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리고 130번의 검색을 해요. 이게 평균치기 때문에 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 패턴이 있어요. 자동차 하나를 구매를 해도. 그럼 집을 구매할 때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월세 하나를 얻는데도 이 동네가 좋을까? 저 동네가 좋을까? 여기 가격이 조금 더 싸네? 근데 여기는 환경이 안 좋아. 이런 매체들에 접하는 건 훨씬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자동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0번, 130번 정도의 소비 성향을 보여요.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성향을 모르면 상위 노출을 못 시켜요.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가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전까지 왔던 블로그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그냥 달걀을 세워봐 하면 세워지나요?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우는 거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구멍 하나를 해서 속에 내용물을 빼버리고 그냥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우려고 하면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남이 한 것의 과정만 알면 쉽게 따라할 수가 있는데 그 쉬운 과정을 만약에 여러분이 모른다면 영원히 숙제가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대행사들이 하는 그 쉬운 거를 몇 개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하 이거였어? 라고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 최적화 과정과 상위 노출 비법을 알려드릴 건데 최적화를 보통 SEO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SEO, 상위 노출, 최적화, SEO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EO 치면 최적화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 하나하나 이니셜이 무슨 뜻입니다를 제가 알려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SEO 과정하고 상위 노출 비법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일단은 네이버 쓰시는 분, 그러니까 블로그를 네이버로 갖고 계신 분, 네, 그 다음에 네이버죠? 그러면 물어볼 거 없습니다. 다 네이버세요.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둘이 성격이 틀려서 제가 아마 거기다 적어놨을 거예요. trendlogo.co.kr 제가 잘 사용하는 사이트들인데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살짝만 옆으로 갈게요. 사이트를 잘 보세요. 제가 계속 이제 사이트를 열 겁니다. 조금 이따 2교시부터는 앞으로 앉으세요. 가능하면. 여기 보시면 네이버가 있고요. 구글이 있고요. 다음이 있어요. 이 순서가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순서입니다. 정확한 데이터예요. 이거는 매달 바뀌고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이버가 몇 프로인가요? 70%죠. 구글 의외로 많죠. 다음은 구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네이버 다음에 다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 구글 굉장히 멋진, 나중에 유튜브라든지 제가 뭐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린 거 다 어디 거예요? 구글 거예요. 근데 구글이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조금 맥을 못 추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하는 거지, 이 구글만 가지고도요 정말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70%가 넘습니다. 뒤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카카오도 요즘에 좀 그 0.01%이기 때문에 무시할 만하고요. 요 세 가지만 봅시다. 그나마 5% 이상인 것들. 네이버가 독보적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네이버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저도 강의를 네이버만 할 거예요. 다른 걸 할 필요가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입의 특성에 가보면, 방문자 환경에 가보면 모바일 기기라고 나옵니다. 모바일 기기. 네, 모바일 기기로 들어가 보시면요. 모바일 기기의 점유율을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아이폰 몇 프로예요? 40%, 거의 40%. 의외로 아이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안드로이드 이런 폰 쓰잖아요. 그 안드로이드 기반보다 아이폰을 무시할 수 없어. 40%면 엄청난 거예요. 40%면 이거 한 달 기준입니다. 여기 기준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검색한 건데 뭐 1년 동안 걸 검색하든 뭐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여기 보시면 아이폰이 거의 40%예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가 한 12% 정도 되고 삼성 갤럭시들을 쫙 합하면 그래도 아이폰하고 비슷하게는 돼요. 그렇지만 폰 기종마다 틀리니까. 근데 아이폰 하나가 40%라면 이건 무시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이 일단 좀 아시는 게 좋아요. 검색을 할 때. 예,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이버, 구글 다음이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의 점유율 중에서 어디가 높다? 어디가 높다? 아이폰이 높다. 답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프린트물에다가. 그러면 쭉 봅시다. 아까 SEO가 상위 노출이라고 했고 최적화라고 했죠. 여기다가 SEO를 적으시면 될 거고 이 세 가지를 오늘 배워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품질.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라는 거는 내가 딱 검색했을 때 우리 집게 딱 나오는 걸 상위 노출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품질이라는 거는 검색해도 어딘가 숨어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내지는 7페이지, 8페이지 넘어가야 겨우 내게 보여. 이런 게 대부분 포스트에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거는 왜 검색이 안 될까? 내 거는 왜 상위가 노출이 안 될까? 이게 상위 노출되는 순간부터는 돈이거든요.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품질을 만약에 걸렸으면 탈출을 해야 되고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 강의 때 지난번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C랭크는 아시죠? C랭크 아세요? C랭크라는 게 앞으로 계속 제가 C랭크라는 단어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아셔야 되겠죠? C랭크는요 뭐냐면 2015년 11월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아이디나 IP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글을 열심히 써요. 굉장히 글을 열심히 쓰면 한 3, 4개월 아니 짧게는 2개월만 해도 내가 쓴 글마다 노출이 돼요. 상위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하고 상관없이 뭐 무슨 먹자 글, 뭐 무슨 다른 글, 뭐 다이어트 글 아무거나 써도 이 아이디로 넣은 거는 무조건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 만약에 나는 지금 어떤 자료가 궁금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법이 궁금해서 쳐가지고 들어왔는데 분명히 부동산이라고 검색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상한 내용들만 그럼 어때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네이버는 결단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2015년 11월에. 무슨 결단을 내리냐면 최적화된 거,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거는 안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저품질이 많아지는 거죠. 출처가 불분명한 거는 난 내보내지 않겠어. 또 하나는 전문화된 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계속 여행에 대한 글만 써.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검색하면 이 사람 글을 올려주겠어 하고 출처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리고 전문성을 중시 여기는 걸로 검색 엔진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엔진을 완전히 바꾸면서 광고 대행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초토화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블로거들 모아갖고 딱 올려졌었는데 왜 오늘부터 갑자기 안 올려지지? 왜 저품질이 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검색, 최적화되는 어떤 그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는 것들만 올려주겠다 하는 거를 C랭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 블로그가 만약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내 블로그가 C랭크가 됐어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C랭크가 되는 거는 권리금이 한 몇 억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써도 네이버는 오케이, 너는. 그러니까 C랭크가 되기 위한 엄청난 갑축전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C랭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전문적으로 계속 글을 쓰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C랭크가 되기 위한 걸로 굉장히 이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정리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PC, 요즘엔 복잡해요. PC에서 노출시키는 방법하고 이건 모바일에서 노출시키는 방법하고 분명히 내가 쓴 글이 PC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는데 이건 모바일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PC의 어떤 특성하고 모바일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모바일은 노출되는 기법이 틀려요. 이걸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힘들어요. 저는 오늘 PC의 상위 노출을 이렇게 포인트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을, 그렇지만 PC에 노출된 거가 모바일에 노출될 확률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그냥 PC를 잡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솔직히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국 같은 데서 폰 한 1000개 정도 놓고, 중고 폰들 막 사가잖아요. 중고 폰들 한 1000개 정도 놓고 계속 내 거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라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PC에 최적화를 시킵니다. 제가 여기 네이버에다가 강남 지역, 여기가 강남이죠. 강남역에 있죠. 강남 지역 부동산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보이시죠? 강남 지역 부동산 하고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파워링크, 이거 돈 주고 산 것들이에요. 파워링크가 뜨죠? 그 다음 지식인이 뜨네요. 이 순서는 네이버 맘대로예요. 네이버가 알파고처럼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들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파워링크 올라와 있고요. 지식인 올라와 있네요. 지식인이 또 이렇게 상위 노출되네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지도가 뜨네요. 기억을 좀 해보세요. 돈 주고 산 건 당연히 위에 올라가 있겠죠? 지식인은 뭐 의외죠? 그 다음에 지도가 올라가 있네요. 강남 부동산인데 어떻게 현대백화점, 강남 거가 거의 검색이 됐네요. 쭉 봅시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가 검색이 되죠. 블로그는 아니죠. 이 밑에 블로그가 검색이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만 기억 한번 해보실래요? 부동산 특수지역, 요거 하시는 분이 올리셨네요. 지환이 아빠, 뭐 토지 투자 클럽 칼럼,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런 식으로 블로그가 올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강남 부동산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 강남 지역 부동산 하면 지식인 들어갈 확률이 크죠. 여러분이 지금 한번 내가 네이버가 됐다가 여러분이 고객이 됐다가를 왔다 갔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도는 넘어갈 것 같고 강남 지역 분양권 거래 동향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많이 보는 거는 피드백을 하고 싶어서 진짜 사람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위는 돈 주고 올린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부터는 굉장히 선한 눈으로 봐요. 돈 주고 올린 게 아니라 어떤 공인중개사가 열심히 올렸으려니 어떤 사람이 올렸으려니 생각하니까 여기는 좀 이렇게 서민적으로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개가 거의 앞으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부터 더보기 하면 2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행사들은 1등부터 5등까지만 살아남아요. 1등부터 5등 안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각축전을 걸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분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땡땡땡 분양을 이거를 해야 돼. 그러면 땡땡땡 분양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 안까지 들어와야 사람들이 클릭하잖아요.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2페이지까지 보십니다.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3페이지까지 볼까 말까 하다가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중요한 거죠. 클릭을 하면 보게 돼 있고 클릭을 하면 수익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코리아엔드 뭐 강남 부동산 특수지역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럼 이게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볼까요? 모바일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M을 칩니다. 모바일. M점을 치면 모바일 검색 결과가 나와요. M점을 빼버리면 PC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도 가실 때 그렇게 내게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잡히지? 그러면 핸드폰 켜요. 검색해봐요. 이런 여기서 그냥 M 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의 어떤 그림으로 보이죠. 파워링크는 그대로 돈 주고 한 거니까 모바일이든 어디든 전부 다 오픈을 해줍니다. 그쵸? 그 다음 아까는 지식인 있었죠. 분명히. 근데 지금 뭐 있어요? 지도 있죠. 지도를 상위로 끌어올렸네요. 달라진 거 보이시죠? 앞으로 모바일에서는 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부동산을 뭘 하든 간에 투자를 하든 뭐 어떤 창업을 하든 간에 지도를 네이버에 등록시키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앞으로 더 상위로 끌어올라질 거예요. 벌써 모바일에서는 달라졌죠? 그러다가 쭉 나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까 그 코리아엔 강남이 첫 번째였죠. 블로그. 아까 첫 번째였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모바일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웹사이트하고 같이 놔버리죠. 합쳐져 있죠. 분명히. 그리고 제가 더보기를 클릭할게요. 이거 그냥 웹사이트예요. 사이트 홈페이지들. 부동산, 뱅크, 닥터 아파트 다 홈페이지들이잖아요. 블로그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가, 뭐 그 다음에 Q&A, 아까 그 지식인도 합쳐버렸죠? 그 다음 다시 또 블로그 들어갑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PC에서 보는 거하고 모바일에서 보는 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이어서 이렇죠. 맛집은 더 경쟁률이 심합니다. 맛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강남 맛집 추천을 한번 쳐볼까요? 강남 맛집 추천을 제가 쳐봤습니다. 보시죠. 파워링크 돈 내고 돈 얼마 하루에 광고비 얼마씩 들였으니까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죠. 쭉쭉쭉쭉쭉. 그 다음 또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지도가 나왔겠죠. 모바일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넓게 보이는 거 모바일 상태입니다. PC 상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쭉 뭐 이런 관련도 순 뭐 이렇게 쭉 가다가 리뷰라고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리뷰가 결국은 블로그예요. 블로그예요. 블로그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러면 여기 강남 맛집 추천에 이 블로그 독창적인 공간 기억 한번 해보세요. 가즈아 뭐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또 다릅니다. 상관없습니다. 마장동 땡땡땡 이렇게 3개가 지금 블로그에 앞에 상위 노출됐겠죠. 그러면 강남에 온 사람이 맛집 추천받고 싶을 때
여기 어디지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PC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아씨. 안 먹네요. 홈이 안 먹네요. 그냥 앞으로 가죠 뭐. 엄청납니다. 여기 보면 m.search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모바일 상태고요. 제가 이걸 지웁니다. m을 지우고 m.만 지울게요. m.만 지웠죠? 이거 팁 꼭 기억해 두세요. 앞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천천히 보시면 M점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다시 PC 상태로 왔죠. PC 상태, 컴퓨터 상태에서는 파워링크 보이실 거고 다시 또 강남 지역 부동산이 나왔어요. 강남 맛집 추천이었죠? 네, 강남 맛집 추천을 하면 여기 보이시죠? 파워링크 그대로 보이실 거고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맛집이니까 아무래도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3개 기억하라는 그 카테고리 순서에 거의 맞죠. 맛집 추천, 독창적인 공간, 가즈아, 마장동 비슷하죠. 맛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PC나 이런 모바일을 같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거의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에 여러분이 일단은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러면 모바일은 버리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어떤 식으로 보이든 간에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모바일은 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PC 노출까지 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이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릴 거는 4개 일단 저품질을 확인해 보고요. 그거를 거꾸로 창과 방패로 공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걸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간단해요.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방법만 알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포스트가 유사문서인지, 그 다음에 그 유사문서라면 유사문서를 역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품질이 걸렸다면 거의 유사문서일 가능성이 커요. 저품질이 걸렸어? 그러면 거의 여러분들이 어디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포스트 발행했을 경우들이 커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잡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왜 이렇게 계속 PC를 보여드리냐면요. 이렇게 안 하고 계속 파워포인트로만 해드리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실제 정말 저러나? 저런 거를 자료로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투자 강의를 하는 거, 컨설팅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게 더 낫습니다. 그 수강생 입장에서 저는 불편해도 수강생 입장에서는 이게 나아요. 그래서 동영상 보시는 분도 천천히 포즈 시켜놓고 보시면 됩니다. 마포의 프레스티지 자이가 얼마 전에 분양을 했어요. 제가 그걸 대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를 갖고 오신 공인중개사 분이 이거 내가 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완전히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게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만 보여드릴게요. 마포 치니까 밑에 엄청 뜨죠?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릴 내용들인데 생생정보통신이 떴네. 깜짝 놀랐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있죠. 제가 한번 치고 들어가 볼게요. 붙여서 써도 상관없고 띄어서 써도 거의 똑같습니다. 프레스티지 자이 하면 당연히 마포 브랜드 검색될 거고요. 부동산 검색될 거니까 이런 거 무시해 버리고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블로그 있죠. 여러분 블로그 하실 거잖아요.
블로그에 쭉 보시면 지금 앞에 거 몇 개 떴어요? 상위 노출 5개, 1등부터 5등까지 살아남았죠. 이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기본 블로거들이 하지 못해요. 거의 대행사 분들이 하시거나 하시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따라잡지 못해. 왜 나는 마포 프레스티지를 이거는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더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잘 보세요. 몇 건입니까?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이 마포에서만 올렸을 것 같은데 몇 건이에요? 1322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만 갖고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분양 갖고는 또 달리 있을 것이고요. 마포 프레스티지 뭐 다른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수십만 개 될 겁니다. 이것만 갖고. 근데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의 1322개 중에서 1등. 이거 쉽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달리 공략을 해야 되는 방법을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는데 일단 오늘은 저는 분양이 아니라 대행사, 이 마케팅하는 저도 대행사지만 대행사들의 까발리기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드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맡기실 때도 좀 아는 체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1322라는 문구, 어제는 또 달랐어요. 근데 뭐 1322라는 문구를 잘 기억하시고 더보기가 아니라 검색 옵션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요. 잘 보세요. 검색 옵션.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검색 옵션을 딱 누르면 유사문서라고 나와요. 유사문서를 지금은 제외를 했어요. 기본적인 네이버 세팅이 제외예요. 유사문서는 보여주질 않겠다라는 기본 방침이에요. 유사문서들. 유사문서는 아무래도 얘 이상해. 저품질. 그러니까 유사문서로 걸린 거는 무조건 안 보이기 때문에 저품질이겠죠? 제가 여기 포함을 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포함을 한번 눌러봅니다. 포함 상태에서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 아이고. 포함을 하면 몇 개가 뜨나요? 1731. 아까 1300 얼마 아니었어요? 400개가 어디 있다 나타났을까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썼는데 안 보여. 어떻게 검색을 해도 내 거 안 보여. 그럼 나중에 이제 가르쳐 드릴 건데 내가 이제 포스트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3, 4시간 안에는 어딘가 올라가요. 네이버에. 그러면 내가 제목을 여기다 그대로 쳤을 때는 내게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안 보여. 그 저품질 걸린 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는 휴대폰이라도 내 거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라고요. 최신 순서로. 자, 볼까요?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정렬 순서를 관련도 순이 아니라 최신 순서로 하고 내 거를 검색을 딱 여기다가 적어보면 내 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유사 문서를 제외하고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검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해요? 안 해요? 1분이면 되는 거를? 그걸 항상 하셔야 돼요. 포스트가 이제 제 앞에 강의에 보시면 나중에 나와요. 제2의 사무실이에요. 나중에 이거 돈 됩니다. 어떻게 돈 되는지는 나중에 이제 3, 4교시 알려드릴 건데 이런 과정들을 기본적으로 거치셔야 돼요. 이거 콜럼버스의 달걀 아니에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 그래서 제게 저품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 올려요. 사실은 저품질인데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네이버가 아유 참 기특하네 하고 올려주면 뭐 좋은 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아픈지를 딱 느낌이 있을 때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유사 문서를 검색을 하시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봅시다. 내 포스트가 유사 문서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어떻게 보는지 이제 여러분 아셨죠? 네. 그러면 난 맨날 당하고만 있어야 돼? 네이버에 당해야 되고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이 하지는 마시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또 까발려 드릴게요. 유사 문서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아세요?
이 유사문서라는 게 뭐예요?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글을 막 어떤 사람 거 너무 좋아. 근데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쓰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든 간에 요만큼 하면 내 거에다가 갖다가 붙여넣었어요. 너무 많이 붙여넣었어. 근데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막 한 달, 두 달 반복돼.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예요? 아니에요? 블랙리스트예요. 붙여넣기는 할 수는 있어요. 어떤 기자가 쓴 글 요만큼 아니면 책에서 쓴 글 요만큼을 붙여넣을 수 있는데 운 나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수가 자기 곡 발표했는데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아. 뭐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지만 그 누가 또 저작권으로 걸면 또 걸리는 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네이버 입장에서 보세요. 네이버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유사한 문서들만 쫙 검색에 올리면 좀 그렇잖아요. 너는 블로거는 한 명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공간을 줄 테니까 너 기업 운영해야 하는데 이 집 운영하고 이 집 운영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검색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 입장을 딱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유사한 문서를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공격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왜 만년 2페이지에 있어야 돼? 나도 1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할 때 그 1페이지에 정말 그 마음에 안 드는 공인중개사는 왜 항상 1, 2, 3, 4페이지 1, 2, 3등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꼭 그러면 공격을 할 때 유사한 문서를 컨트롤 C를 하죠. 복사를 하죠. 이건 팁입니다. 그냥 팁이 아니라 그냥 참고만 하세요. 붙여넣기를 해요. 포스트. 발행 날을 그 사람이 발행한 날보다 앞으로 발행을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써가지고 발행하기 있잖아요. 포스트 쓰고 발행할 때 예약 발행도 있지만 날짜 발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날짜 발행을 내가 내리고자 하는 포스트가 그러니까 유사문서 지금 복사한 거가 4월 지금 오늘 며칠이죠? 뭐 며칠인가요? 뭐 4월 1일이라고 만약에 합시다. 4월 1일 날 이 사람 거 글이 너무 좋아. 컨트롤 C 예를 들어서 자기도 망하겠다는 뜻이에요. 자기 거 포스트에다가 다 똑같이 붙여넣었어요. 나는 발행일을 3월 28일. 그럼 누가 오리지널일까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내가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오늘을 기준으로 발행일을 과거로 선택이 안 돼. 그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포털이 네이버만 있는 건 아니죠. 다로 시작하는 또 무엇도 있죠. 뭐 티스토리 같은 거. 거기는 발행일을 과거도 가능해요. 이 강의를 하면 다음 측에 어떤 관계자분이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럼 나는 네이버 사용하지 않고 이 똑같은 내용을 티스토리나 다른 데서 발행일을 앞으로 당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유사문서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발행한 포스트를요. 최신 아까 그 유사문서 뭐 이런 제외하고 이거 해가지고 잘 올라갔어. 이런 확인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급에 올라가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근데 완전히 지금 처음 걸음마 단계야.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강의를 하는 상대방이 초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신 분들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는 가끔 제가 어차피 이런 거를 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끔 그럼 이상해지죠. 그 어떤 사람이 나의 유사문서와 발견을 했어. 그럼 날짜를 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창작해서 쓴 글이 같은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발행 날짜가 걔가 먼저니까 네이버는 아무리 말을 해도 또 유사문서 저기 다음에서 따왔네 라고 밖에 말할
일단은 알고 당하자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런 정도 되려면요. 엄청나게 괜찮은 글이어야지 이게 뭐 그리고 내 앙심을 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내가 당했어. 내가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나중에 나와요. 3교시? 4교시? 이 정도에 나와요. 네, 저희 직원이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했던 게 너무 좀 까발리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 와이파이도 테더링 예스. 테더링 아시죠? 모바일에서 데이터를 이 PC하고 연결하는 그 테더링은 깨끗한 IP로 봐요. 근데 와이파이가 아니라 이 와이파이가 그냥 일반 와이파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카페나 이런 뭐 도서관 공공 IP들 있잖아요. 공공 IP. 이런 데서는 가능하면 발행하지 마십시오. 네이버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IP든 괜찮기는요. 실제로 저 품질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는 열심히 쓰시고 임시 저장만 해놓으세요. 저장만 해놓으시고 올리는 곳은 일정하게 하시라고요. 좀 가능하면 집에서 나는 항상 발행을 할 거야. 아니면 사무실에서 딱 내가 발행을 할 거야 하면 항상 오셔서 그냥 그때 발행을 하세요. 모아두셨다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열심히 노력은 해요. 근데 방향이 틀려. 열심히 노력은 해서 오늘 순이 엄마라고 합시다. 순이 안 계시 죄송합니다. 순이 어머니. 아무튼 순이 엄마는 블로그 되게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마음을 잡고 오늘은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카페에서 발행 딱 했어. 집에 왔더니 아니야 강의하시는 분이 블로그는 좀 많이 올려서 초반에는 잡으래. 집에서도 한번 또 올려요. 또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랑 이제 수다 떨로 노트북 하나 들고 아니면 태블릿이든 모바일이든 갖고 또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잠깐만 나 지금 굉장히 좋은 생각이 났어 하고 또 거기서도 올려요. 로그인을 3군데에서 했죠. 근데 로그인의 장소가 다 어디예요? 발행한 장소가? 로그인이 아니고 발행 장소가 어디예요? 다 틀리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는 사람입니까? 기계예요. 프로세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딱 바꿔서 네이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다. 이 순이 엄마의 아이디가 순이라고 쳐봐요. 순이 _네이버.com 그러니까 순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분은 너무 이상해. 산지 사방에서 올려. 아무래도 이 사람은 블랙리스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냥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다 이해되지 않으세요? 근데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 이분 신용이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인정. 그때부터는 조금 로그인 장소가 바뀌어도요. 뭐가 바뀌어도 봐줍니다. 일단 C랭크로 진입하면 검증 끝. 너는 뭘 해도 봐줄게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좀 그렇게 좀 일정하게 움직이시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땡땡땡을 활용하면 상위 노출이 왜 내가 글을 쓰면요. 2페이지 정도에서 항상 머물까. 3페이지 정도에서 머물러. 그냥 1로 딱 왔으면 좋겠는데 요게 안 되네. 요게. 그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아주 뒤에 10페이지에 있는 건 못 끌어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짝 뒤로 미껴나 있는 거를 한번 누가 뒤에서 탁 밀어주는 역할. 그게 이거예요. 땡땡땡을 활용해라. 제가 보여드릴게요. 강원도에 가면 강원도 맛집을 찾겠죠? 뭐 너무 심했나? 강원도 맛집? 강원도가 얼마나 넓은데 속초 맛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죠. 일단 강원도 맛집.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첫 번째 집 한번 강원도 아니다.
이번에 발견한 강원도 지금 저는 강의를 위한 거지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거를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밝힙니다. 첫 번째 거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이렇게 뭐 쓰셨네요. 열심히 쓰셨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5줄 보기가 아니라 한 30줄 보기로 할게요. 30. 지금 제가 모니터를 가리거나 그러진 않죠. 동영상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한 30명을 보면 여러분 해와에서 지금 5시간 전, 6시간 전이니까요. 잘 보세요. 5시간 전, 6시간 전이니까 해와에서 피자를 드셨네요. 강화로 1시간 만에 건너가가지고 그 전에 강화에서 또 뭘 드셨네요. 4월 13일 어제는 파주 운정에서 그 전에 대구에서 빨리 파주로 올라오셨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들어가면 직접 먹어봤더니 맛있다 이런 거잖아요. 직접 갔다 온 것처럼.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진 않을게요. 개인적인 부분이라. 보세요. 같은 날이에요. 지금 3개가 올라가 있죠. 3개. 3개에 상암동에서 곱창을 드시고 바로 점심은 대구에서 드시고 저녁은 파주에서 드셨네요. 이 말이 되나요?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블로그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블로그가 얼마나 소박합니까? 여기를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몇 개예요? 최소가 4개네요. 5개, 4개. 어쩜 이렇게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 여러분의 블로그를 열어보시면 000000001 000 어쩌다가 1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쵸? 이게 1번 블로그예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지금 맛집 블로거예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상위 노출 아까 제가 첫 번째로 했죠. 상위 노출 되신 거예요. 어때요, 스크랩이? 4-5개, 3-4개는 되죠. 그러면 콜럼버스의 달걀.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뭘 활용하자? 여기다가 적으셔야 될 건 3글자. 물론 이것도 C랭크까지 된 블로그는 안 하셔도 돼요. 스크랩 안 땡겨도 올라갑니다. 넌 믿어.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맛집 할 거 아니고 부동산 할 거잖아요. 제가 직업까지는 알 수가 없으나 부동산 랜드프로기 때문에 부동산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 부동산 분양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부동산 분양이라고 쳤습니다. 블로그 나오죠? 제가 한번 어제하고 또 틀려서 이것도 안 나오면 어쩌나요? 어때요? 여러분 거하고는 사뭇 다르지 않아요? 사뭇 다르죠? 제가 이 부동산 분양이라는 얼마나 핫한 키워드를 쳤는데 1등. 이분은 분양에 대해서 항상 하는 블로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컨트롤하는 블로그겠죠?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다르게 공략하시면 돼요. 그 공략 방법을 제가 2교시, 3교시에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어때요? 키가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쉽지 않아요? 제가 글을 딱 쓰고 여기서 스크랩하고 꽝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벌써 이렇게 1교시가 끝나버리면 힘듭니다. 그럼 내 것과 예의의 차이를 이제는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일반 블로그의 차이가 뭐냐, 뭐뭐를 활용해라 하시면서 여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오늘은 파리에 있는데 오늘은 벨기에에 있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봅니다. 왜냐면 이분들도 많은 자료를 숙지를 해가지고 하는 거겠죠? 어떤 거는 10개까지 땡겨요.
스크랩을 10개까지도 땡긴다고요. 여기 보시면 분양 기본적으로. 예. 여기서부터는 지금 2교시의 이제 상위 노출 전략으로 아까 스크랩 전략을 보셨다면 2교시부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